이거는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아니면 이걸 귀로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은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빨리빨리 됐던 거죠. 지금은 제가 지금 마진이 한 13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이버 페이 그거 제외하고 받는 거 제외하고 그 포인트 정도 나와요.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13%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달에 한 250 전후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정도는 가져가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만큼 가져가?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뛰어들면 그 정도는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는 했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대표님? 아,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그 정지 먹는 바람에 오자마자 바로 그 말씀 해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직장생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제 업종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해결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네.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황도 많이 하고 한 며칠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은희님한테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도움 받았는데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처리했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잘 처리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앞에 있었던 건 좀 기본적인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나름대로 서너 번을 본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강의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해보고 이제 좀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재권 이제 메일을 받으셨고 네네. 이게 제가 듣기론 그때가 세 번째였었던 네,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 계정 정지도 실제로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거는 왜 소명을 안 해주셨어요? 아 그 저항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지재권은 6월 15일경인가 왔던 건이었는데 네. 그때도 제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했더니 계속 메일이 오가서 저는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보내주고 회신을 요했는데 쿠팡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서 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 상품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처리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삭제를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건이었고 네. 두 번째 건과 세 번째 건은 동시에 날라왔어요. 동시에요? 11월 달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 건, 두 건, 세 건이 누적이 된 게 아니고 한 건 있다가 두 건이 같이 날라오면서 한꺼번에 중지가 된 거예요.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당장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은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건을 이제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렸던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이제 그 유예 기간 있잖아요. 네네. 회신 기간과 네. 그 회신 기간부터 이제 보통 한 달 뒤에 정지를 당하거든요. 네, 소명 맞습니다. 내역이 없으면 네.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보적인 실수. 네. 뭐냐면 본사의 사진을 그대로 따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따서 썼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때 은인이 아니라 이제 한테 따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때 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고 해가지고 한 건은 살려놓고 그 두 건은 지금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여유가 되고 또 엄청 바쁘시니까 제 것만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은 해놓고 1월달에 이제 계정을 하나 새로 준비를 할 거니까 그러는데 따로 이제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번 지재권 사태를 네. 뭐 같이 해결했지만 어쨌든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계정을 다시 살리셨고 네. 예, 해결도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마 본인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네. 틈틀을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막상 이제 듣고 나면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라는 거는 그쵸. 이제 다 쉽게 무릎 닥치는 거죠. 와닿으시니까요. 예.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정말 그럴까? 실제로 닥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특히 초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환불, 교환, 그 다음에 그쵸. 지재권 네, 그런 거기 지재권이죠. 때문에 네. 이거는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아니면 이걸 귀로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겪어봐야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은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빨리빨리 됐던 거죠. 이게 처음에 그 지재권으로 계정 정지가 들어왔을 때 그게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한 달 뒤에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뒤에 이제 재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야, 한 달이면은 번호는 아니지만 이건 타격이 있다. 왜냐면 엄청 타격했죠. 그 시기에 또 좀 물건이 잘 팔리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타격이 있다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그때 풀었거든요.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노하우가 있는 건 맞다. 네,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쿠팡에서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되면은 특히 지재권 문제라면 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정지되고 자금도 묶이고 네네네. 잘 팔리던 주력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이제 스토어 판매 재개가 됐을 시에 네네. 보면은 다 상위 노출 다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엄청 이제 매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네. 이제 스토어를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셀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타격감이 제일 큰 네.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지재권 문제에 직접 많이 메일도 받아보고 처리를 해보고 계정 정지도 저도 한 번 당해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평소에 뭔가 이제 안일하게 한 번, 두 번 경고 받았을 때보다 딱 세 번째 때 이제 그 뭔가 초인적인 그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든 해야 네.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딱 그때 수업하기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이드에 이제 1대1 컨설팅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내가 뛰어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아야 수강생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네. 있고 이거는 언젠가는 다 겪어야 될 건데 이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시거나 운영을 못하게 되는 이제 대표님들 많아지면 저희도 이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랑 엄청난 메일을 오갔어요. 저도 소명할 방법은 모른 채로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어쨌든 메일 안에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네네. 이런 자료를 회신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겉면적으로 딱 저희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 사진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보내라는 거야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계속 시작하면서 이제 쿠팡에서 메일 오가다 보면은 반려가 되면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진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떤 사진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소명이 되는 거죠? 다 꼼꼼하게 물어보고 그런 메일이 수십 번 오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결점을 찾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저도 이 과정을 겪어보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 대표님들은 특히 좀 매출도 잘 내시고 네. 저도 되게 좋긴 한데 매출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많이 간과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이제 매출을 잘 내다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거기서 멘탈이 한순간에 모든 게 네, 무너지고 맞아요. 네, 의욕도 잃게 되고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멘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멘탈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추후에 뭐 하려는 그 파이프라인도 미리 좀 확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여러 생산적인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네네. 여러 시도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본주의 가이드 강의 컨설팅을 해오면서 대표님들한테도 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농산물이 농산물, 네네. CS 지재권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적으로 이런 것들 좀 심어드리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 변할지 모르고 제가 말하는 거에서 이제 대표님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대표님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문제 해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하셔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해야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제 대표님 주변 상황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제 아는 뭐 언니들, 오빠들 이제 보면은 이제 40대가 네네. 넘어가는 그 즈음에 회사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대기업, 외국계 아니면 좀 전문직은 좀 그런데 아무튼 거의 지금 사기업 쪽에서 네네. 좀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영업 할까? 아니면은 제가 네. 하는 거 알려줘.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요즘 회사 정년 퇴직 기간도 네네.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 회사에서 좀 내보내는 그런 이슈도 네네. 좀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저희 주변 쪽만 말씀을 드리면 네. 뭐냐면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령화 사고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멤버 티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평균 연령대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입사원이 20대 초중반이었다면 요즘은 30대 초반을 잡기도 쉽지 않은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3D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친구들을 구하기 힘들어요. 맞아, 요즘에 젊은 분들이 또 취업을 또 안 하려고 그렇죠.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는 국려지책으로, 근데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지만 국려지책으로 인원을 줄이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많이 이제 거기다 시간과 비용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된 이상 사람들은 내보내는 거의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나가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했던 일들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말씀하신 자영업으로 가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창업 자체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나 업체들도 도산하는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가서 어떻게 창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드는 게 보통은 자영업인데, 자영업이 자기가 했던 일과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퇴직금을 다 그냥 들이붓는다거나 어쨌든 뭐 마이너스가 나서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자영업도 안 하고 만약에 창업도 안 한다 그러면 저희 비슷한 또래는 어떠느냐, 결국은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 삼아 대리운전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업종도 해봤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게, 분명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은 신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그 몸으로 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길어봐야 50대 중반. 맞아요. 근데 머리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컨셉만 잡으면, 이제 그것도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컨셉만 잡으면 뭐 직원을 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틀만 잡아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고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또래 나이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고려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온라인 사업을 하겠어,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야 네가 뭘 안다고 온라인 판매를 평생 그 일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마진이 한 13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이버 페이 그거 제외하고 받는 거 제외하고 그 포인트 정도 나와요.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13%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달에 한 250 전후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정도는 가져가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만큼이나 가져가?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뛰어들면 그 정도는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는 했죠. 아, 그 강의 듣는 게 있는데 그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서 그냥 초보자들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처음에 이제 나도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돈 수강료는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 했는데, 제가 첫째 달 중반부터 4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5월 달부터 바로 1000만 원대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서 7월 달인가 8월 달에는 3,500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런 네. 과정이 운이 좋았던 과정도 있고 해서 조금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 이제 평균으로 가는데, 노력하고 머리만 쓰면 그리고 강의 잘 들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 담배값 뭔다 수갑하고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아직은 좀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이 많죠.